안녕하세요. 반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비아, 일종의 공포라고 할 수가 있죠. 피 같은 목돈 그냥 한 번에 날아가 버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 서울 소재 연립 다세대 전세 거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역전세 때문에 그렇죠. 지금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시세가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집주인 입장에서 당초 전세가가 튼튼했을 때 전세보증금 만만했었는데 이제 장담을 못한다는 얘기죠. 세입자 나갈 시점에 새로운 세입자 들여서 그 가격에 준하는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다세대 주택 전세가가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자칫 보증금을 못 돌려주는 극악의 분위기가 연출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너도 나도 다세대 주택 전세에 대해선 손절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비아파트 전세 매물에 대한 기피 현상. 그러니까 당연히 시스템 바꿔 타려고 하죠. 굳이 전세로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특히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월세 비율이 작년 59% 대비 65%로 부쩍 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게 되니까 월세 선호 현상은 더욱 가중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전세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한마디로 목돈, 또 내 돈도 아니고 고금리 상황에서 대출 땡겨서 빌려온 피 같은 돈인데 잘 알지도 못하는 집주인 손에 떡하니 맡겨놓은 것도 기가 찬 일이고 이거 또 이자 한 푼도 안 나오죠. 오히려 이 돈을 떼이는 경우가 허다하니까 이런 리스크 굳이 감당하면서까지 전세로 진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전세의 부작용을 그대로 떠안는 건데 누가 지금 이 시국에 이런 위험을 그대로 안고 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일단 사기치는 인간들이 아니 어떻게 보증금을 똘똘 말아서 한 입에 털어놓을 생각을 하지? 그러면 사이코패스에 가까운 인간들이 작전 세력으로 등장, 그냥 완전 사기의 필드로 바꿔놓은 곳이 바로 다세대 주택이었죠. 그러니 더욱 손이 안 가는 거지. 그러니 이참에 전세제도 완전히 잘라버려야 됩니다. 전세 대출도 총액이 1조가 넘는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가계부채 증가율이 보이지 않는 섀도우, 그림자 같은 막장 부채 비율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추세를 키우고 있는데요. 이게 가계부채 1조 8천억과 합체를 하게 되면 거의 3천억에 가까운 부실 덩어리, GDP 대비 세계 1위에 버금가는 부채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전세 부채도 엄청나게 심각한 수준인데 이렇게 부작용이 많은 전세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부채 수준은 갈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겁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100% 밑으로 가계부채 비율을 떨어지게 하겠다는 발언까지 했었는데 이게 그대로 그냥 바로 수치가 계속해서 오르는 단계로 역주행을 하다 보니까 100.1%로 여전히 100% 천정을 뚫고 있는 부채 수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4위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관계로 아마도 수위는 더욱 위로 솟구칠 가능성 많을 겁니다. 아니 무슨 병마개를 딴 콜라도 아니고 부채가 미친 듯이 버블버블 올라오는 것을 보면 아찔하죠. 그래서 이번에 스트레스 DSR이라는 초강수 규제가 나오게 된 거고요. 집값을 띄우는 분위기, 그대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방안인데도 이 카드를 쓰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니까 그냥 바로바로 규제라는 자물쇠로 잠가 버린 건데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 오르는 거 아세요? 아주 야금야금 착실하게 금리 올리고 있습니다. 은행 주담대 평균 금리가 1년 8개월 만에 3%대로 떨어졌다고 한국은행이 금리 동향 보고서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금리죠. 착시 효과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시중은행은 지금 주담대 금리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미쳤다고 은행이 무슨 자선사업 단체도 아니고 영리기업인데 상생금융은 일단 저자세로 나간 스탠스였고 그냥 등 떠밀린 금리 기조였죠. 근데 최근에 대환대출로 수요를 유인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춘 탓에 평균 금리가 내려간 건데 실제로 대출 창구에서 맞닥뜨려야 하는 금리는 이제 올라간 금리가 적용이 된다는 거죠. 실제로 3% 금리라는 시중은행 대출금리 타이틀은 사라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전세대출 모두 인상을 했고 그리고 신한은행 역시 0.2% 정도, 국민은행도 비슷한 수준에서 두 차례에 걸쳐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중은행이 서둘러 유턴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을까? 당연히 정부에서 DSR 규제 카드 들고 나오니까 더 이상 대출 창고
열어놓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적으로도 이자 싸게 쳐주면 은행도 영업한 만큼의 이익을 가져오기 힘들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앞으로 미국 상황이 그리 만만치 않게 전개될 가능성 높기도 하고요. 그러니 한국은행이 동결을 유지하는 기준금리 상황이 이제는 뭐 물가라는 지표를 보기보다 슬며시 경기 침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내 경기 침체 분위기가 장기적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너무 멀고 워낙 뭐 미국 경제 자체가 화랑이죠. 너무 좋아. 너무.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한 카드를 쓸 가능성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은행은 멀뚱멀뚱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가만히 국내 경기 지표 보니까 이거 그냥 가만히 놔두다가는 그냥 작살 아사리판이 날 것 같으니까 부진한 국내 경기를 위해서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라는 카드를 낼까 말까 고심 중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현실적으로 금리나 방아쇠를 당기기에는 자칫 엄청난 부메랑이 될 가능성 높아서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 분위기와 뭐 다르게 디커플링, 엇갈리게 갈 수 있는 자신감이 뿜뿜 나올 정도로 한국 경제 자체가 그리 독립적인 영역도 아니고요.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 전망치가 그리 높지 않습니다. 24개월 연속 100밑을 헤매고 있죠. 제조업이 약간 살아난 기미를 보이지만 대부분의 업황은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전 영역에서의 부진은 18개월 연속으로 나타나고 있죠. 이건 곧 성장률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작년 1.4%, 올해 2.1%. 그냥 몽당 연필 수준인데 깎아 쓰고 깎아 써서 이제 뭐 그냥 손톱에 걸칠 만큼 작아져가는 성장률 추세가 앞으로 한국 경제가 저공비행으로 간다는 건데 이런 뒷배경을 가진 부동산이 온전할 리 있겠냐고요. 흑석자의 아파트 최근에 보류지 매각 그냥 조합에서 킵하고 있다가 푸는 물량인데 이게 지금 팔리지를 않습니다. 2억 내리고 8천 깎아줘도 누가 집어가지를 않아요. 지난해 2023년에 16억 5천에 나왔었는데 13채나 떴었습니다. 근데 누가 집어가야지. 절대로 안 집어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격을 낮춰서 15억 7천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비싸다 비싸. 일단 보류지 얘가 조금 싹수가 노랗죠. 가격대가 주변 시세보다 높게 나오는데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이렇게 패대기가 쳐지고 있는데 누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서 그걸 집어가겠습니까? 모두 낙찰 거부, X자 팍팍 그어가면서 손절. 그러니 살짝 가격대를 낮춰서 내놨는데 거의 뭐 비슷한 수준이죠. 조합에서 뭐 저평가의 이유를 들어서 더 이상 이 아래로 가격선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지금 뭐 호가 버티기 하고 똑같은 양상이죠. 근데 시장을 이길 장사 없습니다. 아니 뭐 지금 금리가 비상이고 경기가 초비상인데 부동산 자산이 견고하리라는 기대가 얼마나 물거품 같은 건지 그래도 뭐 이런 기대감은 여전히 아직도 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극악의 하락세를 정면으로 삭풍같이 맞지를 않아서 그런 건데 이거 집값이 완전히 꺾이는 추세가 오게 되면 정말 정신없이 날아갈 수 있는 폭락장도 펼쳐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짱으로 버티기는 뭔가 찜찜함이 있을 겁니다. 일단 지금 서울 전세가 심상치 않죠. 매매가가 더 이상 치고 나갈 연료가 다 닳았어. 연료 체크 경고 등이 들어오고 있는 건데 초반에 다세대 주택 전세 손절 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월세로의 전환이 급격한 증가 추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서울 강남권 전세가 급격한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남 현대 11억까지 하락하고 있고요. 송파구 헬리오시티 49평 10억 이상 하락 13억 선까지 치고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올림픽 선수 기자촌 역시도 10억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가가 계속해서 급격하게 특히 강남권을 중심으로 떨어지는 건 바로 전세 수요가 그만큼 불붙듯이 맹렬하게 쫓아오질 못한다는 것.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월세로 전환이 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계속되는 전세 고금리 대출, 시중은행이 금리 펌프질을 야금야금 해대는 상황에선 전세 시장도 이제 뭐 오름 추세라는 안정적인 꼬리표를 달지 못할 거다. 아무리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라 해도 전세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역전세 나는 거죠. 게다가 서울 대장단지들 보류지로 나오면 바로 팔려나갔던 분위기 이제는 굿바이. 결국 지금 밑돌이 설설 빠져나가는 형국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서라운드 뷰로 보면 전세 수요 줄어요. 그래서 아무리 집값 띄우려 해도 가장 기초가 되는 전세가 빠져나갑니다. 집값 당연히 추락하겠죠. 가뜩이나 DSR 규제로 천문학적인 가계부채 틀어막으면서 시중은행도 주담대 올려버리고 있습니다. 집에 대한 수요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은행이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금리 인하 전격 단행하면 이렇게 물려있는 톱니바퀴들 와장창 박살이 나고 엄청난 대출 수요 또 폭발 다시 빚으로 가는 한국행 폭주 열차 되는 거고 미국은 여전히 금리 압박에 대한 텀을 길게 가져가는 거고요.
어디 하나 부동산 정체 현상을 시원하게 뚫어줄 지표는 하나도 없다. 결국 4월 이후 집값은 박살난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그렇게 틀어막고 있는 구멍난 집값 상황, 호가로 버티고 있지만 결국엔 모든 사람이 진입이 용이할 정도의 집값 수준으로까지 그 집값 수준이 회복될 가능성, 이건 인위적인 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추세로 인한 한국의 비정상적인 자산시장의 왜곡이 스스로 끌어낸 부동산 대변화의 분기점, 그 대전환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 지금의 웨이팅은 깃발 꽂는 웨이팅이라 볼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전세 시장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사람들이 폭주하고 있고, 아무리 전세가가 오른다 하지만 실제 지표는 폭락 수준. 그러니 매매가는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자이 아파트 2억 내리고 8천 깎아도 안 팔리는 상황에선 수요가 말라가는 부동산 시장엔 호재가 거의 없다. 당연히 역대급 한파는 벚꽃 피는 4월 이후에 펼쳐질 가능성 아주 높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독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